요 위치는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공원의 친구 여러분. 공원의 친구 윤지입니다. 요새 날이 정말 너무 많이 덥죠. 그래가지고 저도 막 선풍기나 에어컨 밑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냉방, 전기, 가전 제품 외에도 이렇게 더위를 조금 습도를 낮춰주는데 식물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미세먼지 저감 식물 중 하나가 바로 틸란드시아였는데요. 이 틸란드시아는 미세먼지 저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게 습기를 굉장히 잘 먹는 식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 안에 틸란드시아 하나만 이렇게 냅둬도 굉장히 습기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온도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틸란드시아 외에도 관엽식물들이 이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냉방 제품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집에 그렇게 초록초록한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셔서 전기 가전제품도 좀 적게 쓰고 또 예쁜 초록잎을 보면서 눈도 많이 즐기시고 또 온도까지 딱 낮추셔가지고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식물들도 사람처럼 더위를 잘 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Nope. 특히 요즘처럼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화된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을 베란다에 많이 놓고 두시죠. 아니면 뭐 창가 근처나. 근데 이제 그쪽에 두게 되면은 그 창가에 있는 열기가 베란다나 그 창가 밑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돼서 식물도 시들시들해지고 또 굉장히 주기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크게 4가지의 식물 종류를 어떻게 여름철에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육식물을 잘 가꾸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나요? 얘네가 전부 다육식물인데요. 사실 다육식물한테 여름은 성장하기 정말 좋은 계절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자란다고 물을 좀 과하게 준다든지 햇빛을 너무 세게 비춘다든지 하면은 이게 오히려 웃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과 그리고 적당한 수분량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잎은 얇은데 이제 줄기가 통통한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은 그냥 정상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잎 자체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가지고 물을 과하게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바로 관엽식물입니다. 제 뒤에 잘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전부 관엽식물의 일종인데요. 관엽식물은 이런 더운 계절에 초보자가 키우기 아주 용이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강한 햇빛만 피해주면은 웬만하면 다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습도 조절인데요. 이제 여름은 대체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름이 많이 습하죠. 이런 습한 계절에 무조건 태양빛이 세다고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은 얘네가 썩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뿌리가 있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습해지기 십상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초보자분들 중에서 관엽식물을 잘못 키우시다가 이제 습도 조절에 실패를 하셔서 가만 보면 흙에 버섯이 피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버섯을 잘 걷어내 주세요. 이 버섯이 사실 뭐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먹지는 마시고 그런 버섯은 잘 걷어내 주시고 습도 조절에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여름 식물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나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뒤쪽에 나무 자들 잘 보이시나요? 여름에 나무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다만 이제 초여름에 이제 막 잎이 나기 시작한 어린 나무들 있죠. 이런 어린 나무들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생긴 어린 잎이라서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제 베란다나 아니면 뭐 창가 바로 밑에보다는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늘 많이 진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나무를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가꾸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구근 식물을 어떻게 여름철에 잘 가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근 식물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구근 식물은 뿌리랑 잎 그리고 줄기 등이 변형되어서 양분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식물을 바로 구근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생긴 게 되게 양파랑 흡사해요. 여름철 대표적인 구근 식물 중 하나가 바로 백합입니다. 이러한 구근 식물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조절에 굉장히 유의를 잘 해주셔야 돼요. 구근 식물을 굉장히 좀 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은 제가 아까 흙 위에 버섯 자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구근 식물들은 흙 위에 곰팡이가 좀 잘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너무 습하게 관리를 하신다면요. 그래서 구근 식물 또한 이제 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습도를 좀 어떻게 조절을 잘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물을 적게 주는 것도 있지만 통풍을 잘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습해지시기 전에 이파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끝이 노랗게 변했다든지 아니면 이파리가 엄청 시들었다든지 말라 비틀었다든지 썩은 잎들 그리고 잎뿐만 아니고 시들시들한 꽃들 있죠. 이런 꽃들도 다 커팅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냅두셔야지 구근 식물을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오래 키우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공원의 친구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